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던 강모 씨 조금 전에 입국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였는데요. 국회의장 보좌관을 지냈던 이 아버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먼저 그 모습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번 프랑스에서 한 달 연륜 이상을 이제 체류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돈도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없어서 노숙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걱정이 많겠구나, 잘 다녀오너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격려를 주셨습니다. 정의화 의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강제 없이 아이 스스로 귀국해준 데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자, 지금 아버지가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울컥울컥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지켜보셨는데요.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지금 프랑스까지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지금 데리고 와서 카메라 앞에 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아들이 어떤 청와대 폭파 협박범이라는 엄청난 사실 어떤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행위에 연루된 아버지로서의 당혹감이 어떤 국민과 아버지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그 말과 함께 마지막 또 맺은 말인 아들아 사랑한다 라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알았던 어떤 정신과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처음부터 돌보고 그런 상황을 챙기지 못한 데 대한 어떤 미안함과 또 아들에 대한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데요. 어떤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조사받고 의혹이 없이 조사되고 또 처벌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안은 응징보다도 분명한 것은 이 환자라는 거. 이 아들이 환자고 그 아들로 인해서 직장까지 지금 잃고 또 아들을 또 보살피기 위해서 지금 전면에 나선 아버지의 저런 복잡한 심정을 주변에서도 헤아려서 무엇보다도 제대로 저 끈을 놓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철저한 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서 아들이 그냥 특별한 의도 없이 정신병에 의한 질환으로서 저런 범죄가 저질러졌다면 우리 사회가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오늘 아들도 같이 들어왔는데 아들도 영상이 들어왔나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오후 4시쯤에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강모 씨가 들어왔는데요. 당시 모습을 보시면 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예, 지금 양팔이 잡혀 있네요. 네, 양팔이 잡힌 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입국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경찰이 가서 체포영장을 보여주면서 바로 체포를 했고요. 지금은 경기지방경찰청에 조금 전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곳에 압송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곳에서 이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네요. 경기경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기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제 묵묵부답이었고요.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아버지가 물어보질 못했다고 했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네. 자, 지금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할 텐데 그 부분 집중적으로 아마 조사가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저 강 씨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전혀 나온 바가 없거든요. 이제 그나마 좀 알려진 것은 강 군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거. 지금 정의화 의장실에서 강 보좌관이 보냈던 그 진단서를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그 진단서 내용을 보면 이래요. 병명이 적응장애로 되어 있었고요. 입원 치료도 받았었고 또 진단서를 보면은 뭐 사회부적응 이런 단어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또 당시 이제 강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뭐 방화 등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해서 군 부적응 판정을 받았다는 뭐 이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요. 현재 지금 정신질환으로 인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일단 의문점이 아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고 있는데. 네. 자, 일단 왜 부모도 모르게 프랑스로 출국을 했는지, 돈은 어디서 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 혼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강 씨가 갑자기 사라져서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었죠. 예. 알고 보니까 한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강 씨가 부모 몰래 프랑스로 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프랑스까지 갔을까? 일단 그 부분이 의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 프랑스에 혹시 누구를 만나러 간 건 아닐까?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이제 공범이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도 의혹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뭐 독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프랑스까지 굳이 가가지고 그런 글을 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도 의문이죠. 지금 강 씨가 당시 프랑스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져간 돈을 다 쓰니까 이제 대사관에 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대사관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신속 해외 송금 제도라고 이 돈을 송금받을 계좌가 없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대사관에서 한국에 있는 지인이 보낸 돈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 주거든요. 전달해 주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걸 봤을 때 지금 강 씨가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본인이 대사관까지 스스로 가서 이런 제도를 이용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도 약간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김태현 변호사께 예. 질문 드릴게요. 일단 정신병이 있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된 건데, 그죠? 네, 뭐 과거 그렇죠. 병력이 있는 거에 드러났으니까. 근데 이번에 범죄가 정신병에 영향을 미쳤느냐 여부는 이제 아마 따져봐야 될 텐데, 아마 형량이나 뭐 또 유무죄를 다투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겠죠? 이게 뭐 협박,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혐의가 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결국은 법리적 성립할 수 있느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건 맞아요. 협박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같은 경우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정신병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결국 이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라는 건데 심신상실이라고 하면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혼자 프랑스를 가고 말씀하셨던 듯이 저 신속 해외 송금 지원까지 한 거도 보면 완전히 정신이 없을 정도의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정신이 별로 일반인보다 조금 안 좋은 심신미약인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형을 감경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뭐 기소유예 처분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뭐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뭐 전과가 없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범행 동기죠. 왜 예. 그랬냐에 대한 게 밝혀져야 되겠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도 그 부분일 테니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경찰청에서 조사를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합니다.